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85%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또 야권에 문재인이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수는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이 다시 합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주 만에 하차하고 난 뒤부터 보수가 대선에서 해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되고, 최근에 반 총장의 사퇴 이후에 황대행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어쨌든 보수 쪽에서 표를 모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떨어져 나간 지 지금 얼마 됐다고, 지금 한 달 한 반 만에 또 합치자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가 있어서 보수가 재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요, 정치공학적으로 마음은 없고 정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니 되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이 꼬라지를 하다가 한국 정치판이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재결합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정말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탈당시키십시오. 그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관계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야지, 최경환이나 무슨 서청원이 윤상현이 당원권 정지시켰다고 쇼해서 그거 해봤자 좀 슬그머니 다시 당원권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뭐 윤상현이 지금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서청원, 최경환이 배지를 내놨습니까? 말 장난 아닙니까? 그런 쇼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래도 무슨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출당 못한다. 저는요, 이런 식으로 보수가 재결합하는 것보다는 재결합하지 말고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져버리고 그 속에서 다음을 도모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질 때는 확실히 져버려야 돼요. 친노 한번 보세요. 2007년에 엄청난 표차로 져버렸지 않습니까? 패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10년 만에 재집권 하겠다고 지금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듯이 설치지 않습니까? 친노가 다 살아났어요. 1등도 친노, 2등도 친노입니다. 자, 친노가 거의 야당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당시 안희정이 했던 우리는 패족이다라는 말 정도를 할 정도의 친박의 핵심 중에 윤상현이 우리는 패족이다라고 친박을 이야기를 하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떠나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듣기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금 체면이 있습니까? 후한무치한데요. 이거 안 하면요, 절대로 합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 살리기 위한 집회하고요, 새누리당하고는 단절하십시오. 적어도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연설하면서 대선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욕을 좀 먹는 이유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 나가서 새누리당의 주요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대중들 마음에 들고자 노력한다면 바른정당이 아니라 기신하고 합쳐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합치려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모였어요. 한 일주일쯤 핵심적인 전략가들을 합숙시켜서 우리가 과거에 같이 당을 할 때 뭘 잘못했는가 하는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8명이 정유라 승마 비리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정유라 같은 유망주라고 했던 사람들 다음에 공천 안 시키겠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 국감에서 이재용에 대한 질문을 막으라는 청와대에 오다 내지 최순실 미러 K스포츠 재단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려고 대표가 단식하고 자빠져서 애꿎은 농림부 장관 핑계대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국감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탄핵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몇몇은 앞장서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 탄핵 저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둘이 뭐 합치든가 말든가는 두 당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그래 봤자 대선은 7대3으로 질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3등 할 가능성이 커요. 3파전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가 나오고 안철수나 손학규나 김종인이나 뭐 그 정운찬이 등이 중간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이 좀 확장되고 해서 하나 모여서 거기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하나 나오면 3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황대행 지지가 지금 12%, 13%, 많게는 뭐 15% 나온다고 그 지지가 대선의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선이라는 거는요, 한 표가 져서 지도 진 겁니다. 대선에서 동표가 나오면요, 국회에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는 거는 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인연을 끊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이 저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거 중단해야 된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양당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반성을 한 일주일간쯤 해서 백서를 하나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제가 앞에 말한 정유라나 최순실을 비호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청와대 시다바리 역할을,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로 책임질 사람들은 국민 앞에 다음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안 나가고 버티니까 제명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스스로 고시를 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서 국민 앞에 공유해야 됩니다. 발표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 부동산 띄우다가 가계부채 늘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런 방식으로 정말로 개선을 하겠다. 안보는 어떻게 하겠다고 몇 가지 중요한 선언들을 선언문 형태로 한 10가지 정도를 써야 됩니다. 각 분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혁신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기존의 잘못된 수구 보수와는 결별을 하겠다고 자기 선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박 대통령 퇴출, 두 번째 박 대통령 구명운동 중단, 세 번째요, 이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잘못했던 과오에 대한 자기 반성 백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다라는 개혁에 대한 컨텐츠를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는요, 제가 봤을 때 보수의 재결합 해봤자 그냥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 군데 흩어놨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나게 씨를 골고루 뿌려놓으면 나머지는 죽더라도 더 흩어지는 게 나아요. 애초에요, 반기문이 무슨 구세주라고 되는 것처럼 반기문을 놓고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가 끌어가려고 하다가 반기문이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이제서 보수의 위기론을 이야기하면서 재결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그것도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의 유승민, 남경필, 이인재 부터 원유철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선언하죠. 안상수 씨도 나온다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고 황대행이 보수층의 강경파들의 지지가 이쪽으로 모이면서 지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떠오른 배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황대행은 정말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면, 진짜 이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을 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략상 공격을 받고 나온다고 하면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전략상 탄핵이 발표될 때까지도 발표 안 하고 탄핵 발표 이후에도 좀 더 있다가 한 달 전에 사퇴하면 되니까 그때쯤 사퇴하겠다고 할 생각이면 그건 이기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보수 중에서 표 제일 많이 얻어서 다음을 기약하고 야당이 된 새누리당 이름도 바꾼다고 하는데 그냥 바꾸지 마세요. 그 이름 바꾼다고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그냥 호박에 줄 거면요, 수박이 아니라 오염된 호박입니다. 그냥 호박이라고 하고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보자. 이제 하다 꼼수가 다시 나오는데요. 뭐 때문에 헤어졌는데 뭐 때문에 합칩니까? 부부가 살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이혼 도장을. 야, 죽어도 보기 싫다. 우리 살았으면 보지 말자. 헤어졌어요. 그럼 또 헤어지다 보니까 아쉬워. 그러면 다시 또 만나자고 한다면 니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마라 하고 각서라도 받고 합치는데 뭘 그냥 슬그머니 또 합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 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회동도 했고, 그래서 중간쯤 있는 사람들을 저쪽에 보내가지고 재결합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범보수 진영의 통합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여론조사로 지금 이 보수의 재결합의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 건가? 지금 흩어져 있을 때 황교안 10%, 유승민 3.5, 남경필 0.4. 근데 황교안으로 단일화돼 가지고 3자 대결을 하면 문재인 42.3, 황교안 18.4, 안철수 17.7.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 만약에 1대1로 붙게 되면 문재인 51.5, 황교안 23.1.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합치면 안 합친 것보다야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합쳐서 이 정도 나와서 이길 바에야 물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기겠죠. 그냥 합치지 말고 져버리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길 생각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황교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황교안이 계속 대응만 해서도 안 되니까, 정말로 이길 생각이 있다면 황대행이 적어도 3월 13일쯤에는 전에 탄핵 발표가 나기 전에 던지는 것이 맞죠. 그래야 국민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들고 앉아 있어 봤자 며칠 더 할 겁니까?
공격을 안 받는다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구차하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토론 검증 회피하면서 자기가 대선 바람 잡고 다니다가 이제서 탄핵 위기에 대선은 자제하자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도 문재인은 전체 후보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쓴다고 합시다. 부자 몸조심으로 한 골 넣어놓고 들어눕는 침대 축구한다 칩시다. 근데 여기는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앉아서 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붙어서 해야지요. 그러면 쏜다? 아이, 총알 맞기 두려운 사람이 대선에 왜 옵니까? 검증 나오고 시비가 걸릴 거다? 지금 황대행이 대행 역할을 한 달 더 한다고 국민들이 뭐 황대행이 어디 가서 뭔 말하면 아 황대행 박수치고 대행이라는 위치 때문에 물론 저 지지가 나오는 거 됐지만 이제는 어지간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황대행이 대응을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2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열흘 안에 탄핵 발표 나기 전에 던지고요. 나와서 바른정당 보고 단일화를 하자고. 내 새누리당 후보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바른정당 보고 단일화 하자고. 일찌감치 단일화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받든 안 받든 안철수 쪽 보고도 개헌을 전제로 단일화를 하자고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 대행 자리 밑에 그렇게 숨어 있다가 탄핵되고 인용이 되고 나서도 대선 날짜 다 정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설거머니 나와서 한 달 뛴다고 되겠습니까? 국민은요 대통령에게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문재인 후보요. 내제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지금 대세론이니 1인이 해도 저 사람 저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토론에 다 나가고요. 토론도 하고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자기가 남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한 골 넣어놓고요. 들어누워가 뒹굴뒹굴하고 시간 보냅니다. 황대행이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권 관계자는 탄핵 반대 기류가 거세지면서 보수 세력의 집결 강도도 세지고 있다. 보수 진보 양자 대결로 가면 승리는 힘들다 해도 51대 49 싸움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51대 49는요. 지난 2012년 대선같이 서로가 결정적인 한방이 없습니다. 박근혜도 없고 문재인도 없고요. 그럴 때 보수 진영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강력한 후보를 냈어요. 박근혜라는.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투표를 하러 몰려왔습니다. 안 될 거가. 그래갖고도 겨우 100만 표로 이겼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개판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저쪽에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51대 49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친놈입니다. 그놈은. 이런 놈이 여권 관계자로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수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있지만 이기기에는 턱도 없다라는 거고요. 보수 후보 지지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그래봤자 7대 3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야권과 여권의 합의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한 박 대통령 출당부터 해서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한 다음에 황교안도 빨리 옷 벗고 나와서 뛰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출마를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인물 한 명을 영입을 해서 내세워서 황교안과 경쟁을 하도록 거물을 하나 내세워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판이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여기서 치열하게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황교안이 그런 거물을 꺾고 이기면 나름대로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 안 되면요. 국민의당하고 공동 집권을 하자고도 해야 되지요. 정 안 되면요. 살살 달래서라도 반쯤 떼줄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과 1대1이 되어야 한번 해볼만 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면 현재로서는 저쪽에 안철수나 손학규가 나오면 여기서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은 다시 통합회가 모여갖고 국민의당 시다발이를 할 겁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걱정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말한 한 4가지부터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대행은요, 진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열흘 안에 기회가 있을 때 던지고 나와서 대선 가겠다고 발표해야 됩니다.